월성 1호기는 명백한 게이트급 범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가 여기 월성 1호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수치까지 바꿔가면서 월성 1호기를 생매장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정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 연료를 심고 빼고 하는 그 기술자입니다. 이분이 제대로 고발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발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긴 것은 원자력계의 유해진이지만 실상은 고발맨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강창호 씨고 나이는 48입니다. 재작년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 거짓 뉴스를 퍼뜨린 교수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작년에는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흔적을 역사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 노조위원장이고 실력자예요. 작년 말 제가 개인 돈으로 변호사 경비 300만 원을 들여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을까요? 그러자 무려 3075명이 고발인으로 동참했고 이분 한 사람 따라서 3075명이나 고발에 동참했고 후원금 2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원금으로는 또 어디다 쓰느냐?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한 산자부 공무원, 한수원 담당자, 삼덕 회계법인 관계자 12명을 또 고발했습니다. 자기 돈 300만 원 들여서 산자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했고 거기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넘어 3,000명이 넘어서 후원금이 240만 원이나 들어와서 그 돈을 또 가지고 산자부 공무원하고 한수원 담당자하고 삼덕 회계법인, 이 삼덕 회계법인 틀림없이 걸릴 거예요. 관계자 12명을 또 왕창 고발해버렸습니다. 이분은 원전 신고리 3, 4호기 노조 지부장입니다. 전체 조합은 8,500명인 한수원 노조에서 이 세월발전소인데 이게 신고리 3, 4호기가 세월발전소 지부는 330명에 불과합니다. 말단 조직의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노조 상근자도 아닙니다. 근로는 근로대로 하고 상근자는 그게 나오는데 이분은 상근자도 아닙니다. 일하고 월급 받습니다. 그냥. 저는 노조 활동을 안 좋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24년간 근무한 핵연료 담당 기술사입니다. 여러분 기술사가 뭔지 알죠? 박사급입니다. 기술사는 박사급이에요. 원래 고향은 전라도 영광이고 원래 고향인 영광원전에서 근무했습니다. 2012년 신고리 3, 4호기를 시운전하려고 할 때 핵연료 면허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원자력 관련 자격증을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핵연료 운반용 기중기를 설치하다가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중기 한 대당 60억 원짜리인데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가 이분이 이걸 지적하자 기중기 주문 제작 인수를 담당한 쪽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60억이나 들었으니까 일단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고치자는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감사 결재를 받아 올리니까 본사에서도 덮으라고 했습니다. 한수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본사에서도 덮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길 수밖에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 자기가 면허증을 가진 기술사인데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의 지적대로 해결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한수원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때 방어막이 필요해서 노조 간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잘못하면 잘릴 거니까 노조 간부가 되면 못 자르겠지 해가지고 2017년에 330명 그 소규모 노조 지부장이 선출돼서 작년에 연임을 했습니다. 작년에 뽑힌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탈원전을 표방하는 민노총 계열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노조 원 지부장은 탈원전 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실제로 원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탈핵 무당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당 춤추듯이 하는 거죠. 탈핵 무당. 이거 재밌죠?
환경단체 사람들은 원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형아 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이 피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기형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원자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탈핵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죠. 수명이 다한 화력발전소의 냉각탑 폭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전 폭발 사고로 둔갑시킨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런 것이 증언이 팡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셨던 많은 원전 폭파 사고가 사실은 화력발전소 냉각탑 폭파시킨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나씩 다 나옵니다. 광우병 선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과학의 성과물이고 우리 에너지 현실과 기후 환경을 고려한 선택인데 이를 핵폭탄이니 방사능 오염이니 하는 공포로 왜곡합니다. 누가? 탈원전 무당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선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책으로 선포했죠. 취임 한 달 만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난 20여 년간 저는 지금의 여당에 지금 민주당에 정치 후원금을 내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민주당에 정치 후원금을 20년 동안 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탄핵 촛불 집회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참석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 20년 동안 정치 후원금 내고 탄핵 집회도 참석하던 바로 그 사람.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탄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후회와 분노로 치를 뜹니다. 전라도 영광 출신이고 민주당이 20년 동안 후원금도 냈고 저기 촛불 집회도 참석한 사람이 이제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치를 뜹니다.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탄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제왕적 대통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치를 뜹니다. 어떤 이는 탈원전은 문재인의 국정문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무지와 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문재인도 실상을 파악했을 텐데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태는 문재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문재인을 직격해버립니다. 저는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꼭 고발할 것입니다. 문재인을 직권남용으로 꼭 고발하겠대요. 현행범이 아닌 한 문재인은 헌법에 의해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야 그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문재인 고발하시는 분들, 자, 직권남용으로 문재인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사람만 화가 나 있지만 머지않아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도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문재인은 얼굴 들고 이 나라를 못 다닐 겁니다. 다만 원전 산업 생태계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거기 기술자고 원자력 원자력 연료를 주입하는 그 기술사입니다. 기술사는 박사급입니다. 여전히 일부 국민은 원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발전소 안에서 근무하는 처지에 대해서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사선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제 개인 돈으로 1억 원을 주겠습니다. 방사선으로 사망했다면 1억 원을 주겠다. 고리 1호기 원전을 가동한 1978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방사선 노출로 죽거나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 뭐라 그럴 겁니까? 1978년도에 처음에 고리 원자력 1호기가 돌아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노출로 죽거나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증거합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라도 영광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20년 동안, 민주당에 20년 동안 정치 후원금을 냈고 촛불 집회도 참석하던 바로 그 당사자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치를 뜬다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치를 뜹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전 비율이 줄으니까 자연히 석탄 소비가 늘 수밖에 없죠. 2017년 한 해에 석탄을 캐거나 채석 작업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417명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고 지금 가동대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걸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석탄에 의한 환경 파해를 제외하고라도 순전히 사고사로 죽은 사람만, 석탄으로 죽은 사람만 417명이 2017년 한 해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만, 2017년 당해에만.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궤변이 아닐 수 없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첫 원전 사고,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1979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에서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원전 사고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납 용기도 없이 정말 허술했던, 경납 용기도 없었던 체르노빌,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었죠. 워낙 허접한 발전소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는 43명이 죽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전은 현재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느 발전 형태보다도 가장 안전한 셈입니다. 가장 안전한 셈입니다. 이분이 또 평생 발전소에서만 근무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근무했으니까 몸 안에 방사선이 쌓인다는 소문이 있을 텐데, 하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오버타임도 하고 초과 근무도 하고 발전소 안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퇴직자, 평생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방사선 오염으로 고생한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도 발전소 바로 옆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이 발전소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 근무 직원들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방사선 누적 위험이 있으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여기서 키우겠습니까? 자기 자신 평생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해왔고 자기 가족들도 전부 거기서 산다. 어느 부모가 방사선 위험이 있다면 거기서 자식을 키우겠느냐. 작년 12월 신고리 3, 4호기 도착해가지고 3, 4호기 준공기념탑에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국내 첫 한국형 원전입니다. 이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됐던 바라카 원전,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원자력 발전소를 허물어버리는데 가장 앞장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름으로 제일 앞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줄서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도 없애버리고 바로 탈원전 찬성주의자로 돌아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막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느냐, 이런 척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공기업 사장이면 정권 바뀌었는데 어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 사장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산자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한수원 간부들도 처음에는 내심 반발했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발했지만 결국 인사조치와 밥그릇 때문에 다들 탈원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인 A씨는 10년 전 한수원 원자력 정책처에서 근무할 때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면서 탄소세 감축이라는 게 탄소세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탄소세 감축 등까지 포함해서 4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계속 돌리면 손해라는 입장으로 돌변해요. 이걸 계속 돌리면 탄소세까지 해서 4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지금은 계속 돌리면 손해라는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 그렇죠. 공무원들이라는 게 영혼이 있으면 공무원 못하죠. 정권 바뀔 때마다. 싹 바뀌었습니다. 4조 원 이익 낸다는 사람이 지금 손해난다고 입을 꼬매버려야 됩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서 핵심 부품과 설비를 다 교체했습니다. 마치 발전소 하나 새로 짓듯이. 그래서 2015년 수명 연장 심사도 통과했던 원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들어서자마자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가동해 온 것은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면서 말을 하니까 그냥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체 비용이 오히려 7,500억 원이 들어가게 돼서 실질적인 손실만 1조 4,500원이 발생했고 기대 수익 4조 원을 합치면 5조 5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문재인의 행위를,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이분은 생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매장.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성 평가를 해야 했는데 이 경제성 평가를 말 잘 듣는 삼덕회계법인이 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의도와 달리 3,770억이라는 경제성이 나온다라고 또 보고서를 올렸더니 싹 바꿉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바로 산자부 공무원이 달려가고 한수원 담당자가 달려가고 삼덕 회계법인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탈원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월성 1호기 평균 가동률을 60%대로 확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리고 한전의 전기 구매 단가도 48원으로 확 낮추니까 경제성이 277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3,700억 경제성이 200몇 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매장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수치를 꾸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치를 마사지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리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렇게 수치를 바꿨지만 여전히 224억 원이라는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가동률을 60%로 떨어뜨리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60%가 됐어요. 최소한 99%지. 원자력 발전소 쉬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발전소, 화력 발전소들은요 쉬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끓음 같은 거 이런 거 청소 안 해주면 못 돌려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지하고 그걸 청소를 싹 한 다음에 다시 돌려야 돼요. 원자력 발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쉬는 게 없어요. 95% 이상 가동률이 나옵니다. 근데 60%로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24억 원이라는 경제성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은 224억 나오지만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생매장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월성 1호기 생매장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작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폐쇄 결정을 내립니다.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된 자료가 엉터리였다. 3,770억 이익 남는 거를 224억으로 줄였으니까 이것부터가 엉터리였고, 224억으로 낮추기 위해서 가동률 줄이고 한전 납품 단가도 줄이고, 전기는 한전에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줄여가지고 순 엉터리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 후한무치한 짓을 이 정권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배임, 문서 변조,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이는 명백히 게이트급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도 했습니다. 2017년 2월 산업부가 울진 군수에게 보낸 공문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로드맵이라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신원전 건설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올 원전도 모두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죠.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모두 서류를 꾸미고 막 조작하고 해가지고 싹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전 설계와 기자재 제작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 원전 한다고 하니까 설계도 다 했고 기자재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다 만들어 놓고 여러 업체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조 단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국가예산 조 단위가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을 한낱 행정계획이라는 거로 엎어버린 겁니다. 행정계획은 법 밑에죠. 법에 따라 진행된 건데 행정계획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산자부 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럼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산자부는 작년 4월 울진 군수 앞으로 8차 전력계획에 의한 신한울 3, 4호기는 적법하게 취소됐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자부가 보냈습니다. 그럼 산자부 책임져야 되겠죠. 자, 취소됐으니까 앞으로 울진 군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해 8월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도 8차 전력계획에 의해서 3, 4호기는 취소된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직권 남용을 인정한 겁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하나로 탈원전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될 때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실상을 잘 아는 사람마다 다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평과 불이익을 조금만 감수하면 되는데 왜 다들 문재인의 탈원전에 아부를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까? 이분은 새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눈 감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위험한 폭주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건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분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틀린 것은 틀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바로 월성 1호기를 명백한 게이트급 범죄다,
이거는 범죄고 지금까지도 계속 법적으로 투쟁해 나오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하게 되네요. 이분 이름은 나이 48세 강창호 씨입니다. 이 강창호 씨 원자력 발전 기술사이면서 우리나라 원전을 회생시키는데 주역이 되실 분 같습니다.